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현재 가장 큰 GDP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지만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중국은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70%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다수 기관에서 중국이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2030년 이전에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미국을 추격하는 중국,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면서 동시에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을 우방으로 두며 중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오늘의 에너지와 미래의 에너지 두 분야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비해 에너지 부분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그중 첫째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패권국이 되려면 에너지와 식량, 이 두 가지의 자원을 자립해야 하는데 중국은 필요한 원유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량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에서 들어오는데요. 이 중동산 원유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 남중국 해를 지나서 오는데 이 길목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만약 미국이 장기간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 해를 봉쇄하면 중국은 원유를 자급할 수 없는 것이죠. 원유 수급이 막힐 경우 차량, 선박, 항공기의 가동이 불가할 뿐 아니라 군사무기도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위와 같은 에너지 분야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1대1로의 배경에도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료를 확보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해외 자원 확보에도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고 최근에도 석유 비축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을 때 중국 역사상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원유를 도입한 바 있죠. 코로나19로 원유 소비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린 것은 저유가를 활용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에너지 부분에서 지나치게 많은 탄소 배출량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감안해도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2020년 기준 중국 GDP 규모는 미국의 약 70%이나 탄소 배출량은 미국의 약 2배입니다. 중국의 인구 약 14억은 세계 인구의 약 18%이나 탄소 배출량은 세계 총량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이 많은 이유는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제조업 비중은 약 28%로 EU의 16%, 미국의 11%에 비해 훨씬 높은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석탄 사용량입니다.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요.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64%로 매우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문제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도 작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긴 했죠. 하지만 한국, 일본, 유럽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한 것과 달리 달성 시점을 2060년으로 명시했는데요. 이 목표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탄소 배출 피크가 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부터 9년 후인 2030년부터 탄소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유럽연합은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2030년 NDC, 즉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로 발표하며 논란을 겪었는데요.
일본 정부도 최근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6%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요국은 2030년을 탄소 제로 달성의 중간 기점으로 설정하며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2030년 전후까지 탄소 배출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 이후 탄소 감축을 시작해서 2050년보다 10년 늦은 2060년에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할 때 유럽연합은 탄소 피크 시점을 2025년 이전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은 중국에게 미국을 따라잡기에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 증가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변하지 않고서는 기후변화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미국과 유럽은 앞선 재생에너지 기술과 인력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노력의 비대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유럽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공언하고 있죠. 탄소 문제는 서구의 중국 견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볼 문제는 한국도 탄소 배출량과 석탄 사용량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유럽 주요국의 석탄 발전 비중이 대부분 10% 이하인데 한국에서는 40%에 달합니다. 굳이 따진다면 한국의 에너지 믹스는 유럽보다 중국에 더 가깝습니다. 탄소 문제가 부각될수록 중국 못지않게 한국도 많은 과세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도 국내 에너지 기업 간 긴밀한 협력 관계 확립을 통해 탄소 감축에 더욱 노력하며 탄소 규제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